오늘의 발표는 와일리 출판사와 컨텐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컨텐츠가 제공되는 플랫폼, 마지막으로 캐리스 대학 라이선스 조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자유롭게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답변은 발표를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 오브 와일리입니다. 와일리는 1807년에 설립되어 뉴욕의 작은 서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과학과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주제에 집중하여 성장하였고, 현재까지 200년이 넘도록 세계 지식정보 사업의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국가의 각국 지사를 포함한 76개 오피스에서 7,000명이 넘는 인원이 와일리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포춘지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그리고 포브스지에서는 가장 큰 2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1994년부터 구독 업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국내 전자저널 컨소시엄은 2001년에 시작하여 현재 20년째 지속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와일리 전자자원 서비스는 캐슬리, Q, KMLA의 국내 컨소시엄으로 확대, 성장하였으며, 내년 2021년도부터 캐릭스의 한 품목으로도 서비스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와일리는 피어리뷰드 저널 1600종을 출판하고 있으며, 온라인북 22,000 타이틀, 온라인 레퍼런스 웍 225 타이틀, 실험 매뉴얼인 커런트 프로토콜 18 타이틀을 비롯한 컨텐츠를 출판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와일리는 학회 저널들을 가장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로서 600여 개 학회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학회 저널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25,000여 구독기관이 와일리의 컨텐츠를 구독하고 계시며, 매년 3억 건 이상의 논문이 다운로드되는 양질의 컨텐츠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와일리 저널의 퍼포먼스 부분을 보시면 1600종 중 80%인 1272종 저널이 임팩트 팩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만 건의 논문이 JCR에 인덱스되어 있습니다. 또한 800만 건 이상의 인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일리 저널 중 300여 종이 JCR의 주제별 카테고리 탑 10 안에 랭크됨으로써 출판되는 저널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 수치로 저널의 영향력을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른쪽에 아웃사이더 리서치 커뮤니티 부분을 보시면 지난 2년 동안 와일리 컨텐츠가 뉴스에 언급된 횟수가 11만 3천 번,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200만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책 관련 페이퍼에서 12,600번, 특허 분야에서도 14,700번이 언급되었습니다. 정책이나 특허 분야에서의 언급은 와일리의 컨텐츠가 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폭넓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기업들이 와일리 컨텐츠와 그리고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출판한 주제 분야 탑 5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 역량이 강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엔지니어링, 머티리얼즈 사이언스, 케미스트리, 피직스의 순서이며, 이 5개 분야가 전체 출판량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와일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제 분야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집중 연구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와일리도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광범위하게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 분석 지표 중에서 Field Weighted Citation Impact라는 상대적 피인용 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논문에 인용되는 평균을 1로 볼 때 상대적으로 인용이 덜 되었는지 또는 더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와일리 저널에 출판된 한국 논문의 상대적인 피인용 지수는 1.36으로 평균적인 다른 논문들보다 36%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일리의 논문을 출판하려는 의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 저희 플랫폼입니다. 와일리를 구독한 경험이 없으신 기관들은 지금 처음 접하게 되는 화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독하고 계신 많은 기관이 이미 이용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세한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용자 교육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는 대상으로를 통해서 리서처, 라이브러리언, 소사이어티, 오소로 해당 이용자의 가장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검색성, 편의성에서 모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별, 타입별 브라우즈, 그리고 검색 기능. 검색 기능은 기본 검색, 고급 검색, 상세 검색이 제공되며 기본 검색에서 자동 완성 기능과 타입별 검색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계정을 통한 각 개인들의 검색 정보 저장 등 개인적인 툴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연계성 면에서는 와일리는 기관에서 이용하시는 디스커버리, 링크 리졸버를 지원하며 구글과 네이버 학술 정보와도 연계하여 기관의 구독분을 전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부분은 IP와 ID 패스워드, 프락시를 통한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는 IPv4뿐만 아니라 6자리의 IPv6 인증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면에서는 보안의 강화를 위한 도메인을 이용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기술팀은 24시간 메인터넌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한 없이 동시 접속자가 무제한 액세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지원은 물론이고 호환성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캐리스 대학 라이선스 기관을 위한 이용자 교육 웨비나는 연 2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와일리는 상시적인 트레이닝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 단계인 스타트, 그다음에 숙련자인 익스퍼트 단계의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와 동영상 교육 자료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또한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므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선택적인 설명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통계는 카운터 5 형식으로 제공되며 기관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서 필요한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월 단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 부분인 캐리스 조건 부분인데요.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스에 선정된 핵심 전자저널 조건은 기존 구독기관에 대한 매칭 펀드 조건과 그 다음에 비구독 기관을 대상으로 한 100% 지원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와일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는 구독기관, 갱신기관을 위한 캐리스의 예산 지원 조건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와일리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85개 캐리스 회원 기관이 대상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와일리에서는 2021년도 인상률 없이 올해의 금액 조건으로 갱신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2021년도 기관 구독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캐리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15.55%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기관의 2021년도 총 구독 금액이 10만 불인 경우
여기서 2021년도라 함은 2026년도에 총 금액이 10만 불일 때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10만 불로 갈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캐리스의 지원금 15,500불을 제외한 84,500불이 대학 도서관의 부담금이 될 것입니다. 이미 10월 초 캐리스의 지원 확정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해당 기관에 지원금과 부담금이 표기된 견적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캐리스의 절차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가입을 하시면 최종 지원이 확정될 것입니다. 현재 구독하지 않는 기관이 신규로 와일리 구독을 검토하시는 경우는 2021년도까지의 기존의 조건에 따른 견적을 받게 되시며 캐리스에서는 신규 기관에 대하여도 동일한 요율로 지원할 것입니다. 견적을 요청하시면 지원금이 포함된 상세한 내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구독 기관을 위한 캐리스의 100% 지원 조건입니다. 와일리 저널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120개 기관이며 이는 캐리스의 학술 정보, 공유 유통, 기여도 평가, 종합 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 컬렉션은 캐리스 와일리 컬렉션이라고 명하였으며 제공 종수는 1383종입니다. 이는 2021년도 내년도 풀 컬렉션의 제공 종수이며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의 4년 계약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1383종 저널의 제공 범위는 1997년도부터 제공되며 2년의 엠바고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의 경우 1997년에서 2019년도까지의 출판된 논문이 제공되며 2022년도에는 2020년도까지의 논문이 2023년도에는 2021년도까지의 논문을 그리고 2024년에는 2022년도까지의 논문이 제공됩니다. 제공 방법은 리스를 통한 24시간 액세스로 제공될 것입니다. 와일리의 플랫폼에 리스의 프락시 IP를 등록하게 되고 리스에서 해당 120개 기관의 IP와 셋업된 1383종을 연결하여 오픈하는 형식입니다. 아카이브는 4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판된 논문에 대한 연구 접속권을 캐리스에 드리게 됩니다. 비구독 기관의 경우도 캐리스의 기한 내에 구독 신청을 하셔야 완료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관련된 질문사항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초에 캐리스에서 조사한 설문에서 대학 도서관들이 캐리스의 지원을 요구하는 컨텐츠로 와일리 저널이 상위로 랭크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와일리 저널의 우수성이 인정된 바 꾸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환불하는 등 예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캐리스를 향한 지원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또 향후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오전에 들었습니다. 좀 오후에요. 이런 상황에서 와일리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라이선스 기관의 인상률 0%를 어나운스 하였습니다. 여기에 15.5%의 캐리스의 지원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대학 도서관들의 예산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구독 기관에 대한 와일리 저널의 광범위한 제공은 대학 간 정보 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은 연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캐리스의 대학 라이선스 추진 목적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캐리스에서 국내 대학 기관들 간의 정보 격차 해소와 또한 연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와일리의 저널을 대학 라이선스 핵심 전자저널 부문에 선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많은 기관들이 이 혜택을 누리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일리 2016 풀 컬렉션 구독기간도 2021년과 그 이후에 2021년도 풀 컬렉션 1383종 구독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2016년도 풀 컬렉션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단연 기관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구독이 계약을 이미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업그레이드해서 받으실 수는 없고요. 추후에 2022년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계약에서 어떤 컬렉션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골라서 구독을 하실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캐리스 기여도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은 캐리스에 직접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쪽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DB 타이틀 컬렉션을 그러니까 DTC 모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독 중인 기관도 2022년도에 DB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인가요? 현재 2021년도까지의 조건에는 DB 모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업그레이드의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2년도에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 것 같은데요. 22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건에는 DB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마 주요 질문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협상을 하는 중에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게 2021년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리스의 계약 기간이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 구독 기간에 대한 지원도 올해와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엠바고로 인해 최신 자료 요구가 예상되는데 이때 주요 저널을 선정하여 개별 구독하는 경우 전체 금액이 아닌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가능한가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하실 때 그 개별적으로 보는 그 타이틀만 내가 볼 때 하겠다라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구독 구독 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개별로 보는 타이틀이 별도로 주문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라이선스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기관에서 어떻게 수서를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